더블 역세권의 아파트이면서 초품화의 아파트, 그리고 공원까지도 끼고 있습니다. 또 인근의 한강까지 접근성도 좋고요.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종로의 업무지구, 여의도의 업무지구, 강남의 업무지구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만큼 지속적으로 개발이 되면서 역세권의 아파트가 될 수 있고, 또 3억대 분양 가격도 있기 때문에 힐스테이트 이수역 센트럴 아파트 물량입니다. 사업 개요를 먼저 살펴보시면 위치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동에 이제 위치를 하고 있고요. 총 931세대 중에 일반 분양 170세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제 일반 분양 물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저층의 세대가 많이 있는 것이 단점으로 보여집니다. 지하 4층부터 지상 최고층 25층 11개 동으로 이루어지고요. 44, 49, 59, 74, 84의 물량이 대기 중에 있습니다. 입주 시기는 2028년 4월에 예정인 아파트 분양 물량입니다. 입지 환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주변에 한강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또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수역 역세권의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이수역 같은 경우에 4호선과 7호선 두 개의 노선을 이용할 수 있는 더블 역세권이고요. 초등학교를 바로 품고 있다는 장점, 그리고 주민센터, 그리고 3일 공원을 바로 끼고 있어서 그 자연의 쾌적성까지도 가지고 있는 아파트로 보여지고, 또 주변에 시장 같은 그런 인프라 시설들을 이용할 수 있는, 기존의 인프라 시설들을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주변에 이제 신축 아파트들이 들어서면서 이런 아파트들로 인해서 주변이 신시가지로 또 변모하고 있는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고, 녹지 공간이 그래도 주변에 풍부하기 때문에 이러한 녹지 공간까지도 서울의 역세권의 신축 아파트를 누리면서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최대 장점적인 부분을 본다면 이제 입지적으로 봤을 때 직주 근접이 중요한데요. 이 이수역에서 강남 업무지구, 그리고 여의도 업무지구, 그리고 종로 업무지구까지 빠르게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강남 업무지구 같은 경우에 3호선 신사역, 7호선 신노년역, 9호선 신노년역, 그리고 2호선 강남역 이용이 가능하고요. 또 이제 종로 업무지구 같은 경우에 시청역, 그리고 여의도 업무지구 같은 경우에 여의도역까지 빠르게 이동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입지적으로 아주 우수한 그런 아파트 분양 물량으로 보여집니다. 또 이 강남권의 접근성이 아주 좋기 때문에 강남권의 인프라를 빠르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아파트로 보여집니다. 가격을 살펴보게 된다면 힐스테이트 이수역 센트럴 같은 경우에 2028년 4월에 입주 예정인데요. 이제 34평형의 분양가가 22억 정도 책정이 됐습니다. 주변에 이제 구축의 아파트 8년차가 된 레미안 로이파크 같은 경우에 이 아파트 2018년도에 입주를 했는데 32평 실거래 가격이 최근 20억 6천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8년차 된 아파트고 이제 입주 시점이 비교를 해본다면 10년 정도 차이가 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22억 원의 분양 가격이 아주 높다고는 보여지지 않고요. 주변에 이제 앞서서 분양을 했던 아파트들을 살펴보게 된다면 이제 DH 방배 같은 경우에 22억 3천만 원에 분양을 했고 2026년도 9월에 입주 예정을 앞두고 있고요. 또 레미안 원페를라 같은 경우에도 2025년 11월에 이제 입주 예정인데,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34평 분양 가격이 23억 원, 거의 24억 원까지 육박해서 분양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개의 아파트 모두 이제 22억 원을 넘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이제 방배 롯데캐슬 아르테 같은 경우에 13년 차가 된 아파트 33평, 최근 실거래 가격은 28억 원까지 올라갔거든요. 이것을 비교해 봤을 때 힐스테이트 이수역 센트럴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아주 과도하게 지금 분양가가 책정이 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파트 분양 소개에 앞서서 제가 이번에 특강을 진행을 합니다. 이 특강 같은 경우에 공간 임대 창업 특강 해가지고 에어비앤비하고 33M2에 대한 특강을 진행을 하는데, 제가 현재 지금 공간 임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익을 보는 구조 사례들, 그리고 최근에 에어비앤비를 또 2개 정도 더 신규 창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한테 과감 없이 이 오프라인 강의에서 해드릴 예정입니다. 저하고 이제 5030님이라고 하는 실제로 에어비앤비를 운영하고 있는 초등학교 2학년 자녀를 둔 여성분께서 같이 저와 함께 강의를 할 거고요. 시간은 2025년 10월 25일 토요일 2시부터 5시에 할 거고, 이 특강 같은 경우에는 제가 운영하고 있는 스터디 멤버분들만 참여가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선착순 20명 정원해가지고 일부 구독자분들도 참여할 수 있게끔, 유튜브 구독자분들도 참여할 수 있게끔 했으니까 하단
하단에 있는 고정 댓글 통해서 신청이 가능하니까 참고하시고요. 참여하시는 분들은 모두 이제 실전 컨설팅 지원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에어비앤비 창업을 희망하시는 분들, 그리고 실제로 우후죽순으로 많은 에어비앤비 강의가 있는데 정말 신뢰 있고 믿을 만한 그런 곳에서 여러분들이 좀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하단에 있는 고정 댓글 통해서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감도를 살펴보면은 이제 녹지 공간을 끼고 아파트가 잘 지어질 예정이고요. 또 초등학교도 끼고 있기 때문에 입지적으로 상당히 좋은 역세권의 아파트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단지 배치도를 살펴보시면 이제 단지 배치도는 이렇게 길쭉한 모양이기 때문에 동간거리가 아주 우수하다고 보여지진 않습니다. 또 커뮤니티 같은 경우에도 네모 반듯해야지 좀 이렇게 넓은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커뮤니티를 간단히 살펴보면은 어린이집 그리고 게스트하우스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또 이제 경로당이라든가 탁구장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작은 도서관과 그리고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 세탁실까지도 잘 구성이 될 예정이고 커뮤니티 지원 센터가 이제 또 추가적으로 생길 예정입니다. 평면도는 간단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4A 타입 27세대, 44B 타입 8세대인데요. 이제 침실 2개, 그리고 거실로 방 2개, 거실 하나, 욕실 하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노멀한 그런 평면도로 보여지고 우측에 있는 B 타입 같은 경우에도 방 2개에 욕실 하나의 구조로 거의 흡사한 그런 구조로 보여집니다. 49 타입 같은 경우에 A 타입 53세대, B 타입 22세대, C 타입 6세대로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제 A 타입 같은 경우에 침실 2개에 욕실 하나, 그리고 B 타입 같은 경우에 침실 2개에 욕실 하나, 그리고 C 타입 같은 경우에는 3베이 판상형으로 맞통풍이 가능한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구조를 봤을 때는 59 C 타입이 가장 좋은 것을 볼 수가 있고, C 타입 같은 경우에는 침실 2개에 욕실 하나이긴 하지만은 안방에 이제 디귿자 드레스룸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세대가 작고 조합원 분들이 많이 또 선택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59 A타입 4개의 세대, 59 B타입 5개 세대인데요. 이제 A타입 같은 경우에 4베이 판상형의 맞통풍이 가능한 구조, 그리고 침실 1, 2, 3, 방 3개에 욕실 2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안방 같은 경우에 디귿자 드레스룸, 파우더룸 구성이 잘 되어 있고요. 주방 같은 경우에도 별도의 팬트리 공간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관으로 진입했을 때 별다른 팬트리 공간은 없지만은 그래도 나쁘지 않은 구성이고요. 또 59 B타입 같은 경우에도 침실이 3개, 그리고 욕실이 2개로 구성이 되어 있고, 안방 같은 경우에 드레스룸, 그리고 침실 1 같은 경우에 전면창 외에도 측면창이 나 있기 때문에 환기성이 우수한 그런 구조로 보여지네요. 59 A타입, B타입 같은 경우에는 모두 구조가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74 타입 같은 경우에 5세대이고요. 3베이 판상형의 맞통풍이 가능한 그런 구조로 보여집니다. 침실 1, 2, 3 해서 방 3개에 욕실이 2개로 구성이 되어 있고, 여기 같은 경우에 드레스룸 작지만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파우더룸과 3베이이기 때문에 좀 아쉬운 그런 평면도 있고요. 그리고 알파룸이 없기 때문에 74 타입인데도 불구하고 좀 아쉬운 부분이 있네요. 84 A타입 29세대, 84 B타입 4개의 세대 살펴보면은 A타입 같은 경우에 3베이 판상형의 맞통풍이 가능한 그런 구조입니다. 조금 아쉬운 게 이제 침실 3개인데 여기에서 84 타입인데도 불구하고 알파룸을 넣어주거나 4베이였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좀 그런 부분이 아쉽고, 그리고 84 B타입 같은 경우에는 침실이 모두 3개, 그리고 욕실 2개로 구성이 되어 있고 별다른 그런 추가적인 공간들이 많이 없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84 타입 같은 경우에는 좀 평면도가 아쉬운 그런 평면도라고 생각이 드네요. B타입 같은 경우에는 거실 전면창과 측면창이 나 있는 것은 장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84 C타입 1개 세대, 84 D타입 6개 세대. 이제 C타입 같은 경우에 4베이 판상형으로 맞통풍이 가능하고요. 방은 모두 3개이기 때문에 알파룸이 없습니다. 그리고 디귿자 대형 드레스룸, 창문도 잘 나있고 파우더룸 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팬트리 공간이 좀 부족한 것 같고요. 또 84 D타입 같은 경우에 3베이 판상형의 맞통풍이 가능한 그런 구조인데 방 3개에 욕실 2개, 그리고 안방에 드레스룸이 너무나 작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아쉽습니다. 이제 알파룸이 없다는 부분, 그리고 추가적인 팬트리 공간들이 너무 좀 없기 때문에 입지는 좋지만 평면 구성에서 좀 아쉬움이 많이 남네요. 단지 주요 정보 및 분양 일정을 살펴보면은 민영주택이고요. 해당 지역은 서울시 특별시의 거주자, 그리고 기타 지역은 수도권 거주자, 비규제 지역입니다. 재당첨 제한 없고 전매 제한 1년, 거주 의무 기간 없습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지 않았고 민간 택지입니다. 특별 공급은 10월 14일, 일반 공급 1순위 10월 15일, 당첨자 발표일은 10월 22일에 있습니다.
신청 자격 및 당첨자 선정 방법을 살펴보시면 우선 유주택자 청약 가능하고요. 세대원 비규제 지역이니까 가능하고 재당첨 제한 미적용, 청약 통장은 12개월 이상 예치금을 충족하면 됩니다. 수도권 거주자 청약이 가능하지만 서울 거주자가 우선해서 당첨자로 선정이 됩니다. 이제 예치금을 살펴보면은 8호제곱미터 이하의 물량들이기 때문에 서울특별시 거주자 300만원, 그리고 경기도는 200만원, 인천광역시는 250만원을 선납해 놓으신 분이면 1순위로 신청을 할 수가 있고요. 8호제곱미터 이하의 물량이기에 가점제 40%, 추첨제 60%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마지막으로 분양 가격을 살펴보면은 이제 여기에서 놀라운 것은 발코니 확장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장점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고, 44제곱미터 같은 경우에는 11억 원 정도의 분양가가 책정이 되었고요. 49제곱미터 같은 경우에는 12억에서 13억, 59제곱미터 같은 경우에는 17억 원, 그리고 74는 19억 원, 그리고 84 같은 경우에는 1억 원에서 22억 원 정도 분양가가 책정이 됐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분양 가격은 주변 시세 대비 따라서 나온 것으로 보이고, 그래도 이 정도의 시세면은 아주 높지 않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가점제 40%에 추첨제 60%이기 때문에 물량이 많지는 않지만 추첨제를 통해서도 충분히 당첨이 될 수 있는 물량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역세권에 이제 초등학교를 품고 있는 아파트, 공원까지 품고 있고 한강하고의 접근성도 좋은 아파트이기 때문에 입지적으로 관심을 갖고 볼 만한 그런 아파트로 보여집니다. 서울의 신축 아파트가 상당히 없는 시점이고, 그리고 공급 물량이 굉장히 부족한 시점에 도래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분양 가격 같은 경우에는 공사비 증가로 인해서 지속해서 오르고 있거든요. 입지가 좋은 곳의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약금 10%로 선점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올바른 내 집 마련의 방법이라고 보여져요. 이 물량 같은 경우에는 발코니 확장 비용이 포함되어 있고, 한강변과 인접하고 있고, 더블 역세권의 초품화, 그리고 주변의 인프라 시설들을 잘 활용할 수 있고, 주요 업무지구들로 빠르게 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핵심적인 입지의 신축 아파트, 서울 신축 아파트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좀 참고하시고, 너무 무리해가지고 청약 신청을 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규제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중도금 대출에 대한 규제도 추가적으로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자금 여력 잘 한번 살펴보시고 청약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남양주 진접이 A-7블럭 공공분양주택 아파트 분양 물량 소개를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개요를 먼저 살펴보시면 위치는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남양주 진접 공공주택 지구대에 위치한 아파트 물량입니다. 공공분양주택으로서 405세대 물량이 있고요. 건축 규모는 28층 8개 동 55제곱미터 60세대, 59제곱미터 345세대 물량이 있습니다. 이 55제곱미터 물량이 3억대의 물량이고, 이제 59제곱미터는 4억 초반대의 분양가가 책정이 되어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분양 가격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입주기간은 2028년 9월에 예정인 아파트 물량입니다. 교통망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왕숙신도시가 있는데요. 이 왕숙신도시와 연계가 돼서 남양주 진접 2지구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남양주 진접 2지구 같은 경우에 이제 풍양역이라고 하는 역사가 예정이 되어 있고요. 이 역사의 역세권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 관심을 갖고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9호선의 개발 계획이 가지고 있고, 이 남양주 왕숙신도시와 더불어서 남양주의 신시가지 주택으로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이고요.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입지적인 측면이 그렇게 우수한 지역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3억에서 4억 원대 초반에 아파트 분양가가 저렴하게 책정이 된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물론 시간이 지나가게 되면은 이제 9호선 연장선의 개발을 통해서 역세권의 아파트들의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남양주 같은 경우에는 많은 인구가 지금 현재 유입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많은 인구 유입으로써 인프라가 확충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제 서울하고의 접근성 같은 경우에는 바로 중계동이라든가 상계동하고 인접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직주 근접이 가능하신 분들이라면 관심을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주변에 구리 갈매 역세권이라든가 별내 택지 개발 지구하고도 인접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인구들이 거주하는 그런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의 가치는 그렇게 크지 않지만 미래에는 그래도 개발을 통해서 가치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지역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가격을 한번 살펴보면은 이제 남양주 진접이 A-7블럭의 위치인데요. 이제 입주가 2028년 9월 예정이 되어 있고요. 25평 분양가가 4억 1,200만원 정도에 책정이 됐습니다. 이제 5제곱미터 같은 경우에는 3억대의 분양가가 책정이 되었고요. 바로 인근에 있는 남양주 진접 2-A 6블록 같은 경우에 이제 입주일자가 상당히 늦습니다. 그리고 본청약도 2029년 6월 15일에 이제 예정이 되어 있는데 25평 분양가가 3억 4,900만원으로 이제 상당히 저렴했었습니다. 이 물량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의 주변 시세와 살펴보면 이제 구축의 아파트 16년 차가 된 2010년도에 입주를 한 진접 국리문 아파트가 있는데 이 주변에 구축의 아파트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인근에. 그래서 이 아파트의 33평 실거래 가격을 살펴보면은 4억 1,400만원에 최근에 거래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25평하고 33평이기 때문에 가격 차이가 나는 것을 좀 볼 수가 있는데 신축 아파트의 또 9호선의 연장 노선을 통해 가지고 개발 계획을 가지고 있는 그런 아파트이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볼 필요성이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단지 조감도를 살펴보시면 이제 신축 아파트로 잘 지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네요. 단지 배치도를 한번 살펴보시면 이제 남동향과 남서향으로 배치가 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동간거리 같은 경우에 그렇게 좁아 보이지 않게 배치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중앙에 이제 공원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유치원이라든가 놀이터 같은 것들도 잘 구성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네요. 커뮤니티를 간단히 살펴보면은 이제 돌봄센터가 있고요. 그리고 어린이집, 그리고 피트니스 클럽하고 탈의실, GX룸 같은 것들이 구성이 될 예정이고 공동 세탁실도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 작은 도서관이 있는데 스터디룸이라든가 남자 독서실과 여자 독서실이 따로 있고 또 작은 도서관도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네요. 평면도를 살펴보시면 5A 타입 같은 경우에 60세대이고요. 이제 3베이 판상형으로 구성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방이 2개, 그리고 안방에 이제 드레스룸의 공간, 파우더룸의 공간이 확보가 되어 있고요. 현관으로 진입했을 때 현관 옆에 팬트리 공간이 있는 것이 눈에 띕니다. 또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이제 2개로 구성이 된 것을 볼 수가 있네요. 그래서 이 평면도 같은 경우에 나쁘지 않는 그런 평면도로 보여집니다. 59A 타입 194세대, 59A-1 45세대의 물량을 보면은 4베이 판상형으로 구성이 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방이 모두 3개, 그리고 욕실이 2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현관으로 진입했을 때 현관 창고 공간, 그리고 주방 옆에도 팬트리 공간이 있는 것이 보이고요. 또 안방 같은 경우에 드레스룸의 공간과 파우더룸의 공간도 확보가 잘 되어 있습니다. 주방 옆에 이제 발코니 공간도 잘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평면도 같은 경우에는 나쁘지 않게 잘 빠진 구성이라고 보여지고, 아쉬운 부분 같은 경우에는 59 타입이긴 하지만은 알파룸이 없다는 것이 아쉬운 평면도라고 생각이 드네요. 59 B타입 같은 경우에 106세대이고요. 2베이로 구성이 된 타워형의 평면도이고요. 안방하고 작은 방 2개, 방 3개, 욕실 2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현관으로 진입했을 때 이제 현관 팬트리 공간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현관에 팬트리가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공간의 효율성이 좋아 보이고요. 안방 같은 경우에 드레스룸, 파우더룸의 공간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또 여기 같은 경우에는 타워형이기 때문에 이제 맞통풍이 안 됩니다. 그런 부분들은 조금 아쉬운 그런 평면도라고 생각이 드네요. 단지 주요 정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보시면은 특별 공급이라든가 일반 공급으로 나뉘어서 볼 수가 있고요. 이제 세대주 여부라든가 과거 주택 소유 이력, 그리고 입주자 저축, 소득, 자산 같은 것들을 모두 볼 수 있는 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 부분을 좀 캡처를 하나 찍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 이제 특별 공급의 조건이 되시는 분들, 그리고 일반 공급의 조건이 되시는 분들 나누어서 내가 해당하는 곳의 조건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혼 부분만 한번 제가 간단히 보면은 세대주 여부는 해당 사항이 없고요. 그리고 과거 주택 소유도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입주자 저축은 신청자 본인이 6개월 이상 되면 되고요. 노부모 부양 같은 경우에는 12개월입니다. 그래서 이 상이한 부분이 있으니까 좀 체크를 해 보시면 좋겠고, 소득 같은 경우에 월 평균 소득 130% 이하, 맞벌이는 200% 이하입니다. 대신에 이제 노부모 부양 같은 경우에는 120% 이하, 다른 부분이 있으니까 체크를 한번 해 보시면 좋겠고요. 자산 같은 경우에 부동산 2억 1,500만원, 그리고 자동차는 3,800만원 이하면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재당첨 제한 같은 경우에는 10년, 전매 제한은 3년이니까 이 부분도 체크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반 공급 신청 자격을 한번 간단히 살펴보시면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수도권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이 청약 신청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이 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소득 기준에 따라 가지고 신생아 우선 공급 1순위 그리고 추천 공급이 나뉘어지게 되니까 이 부분도 소득별로 그리고 내가 구성하고 있는 가족 구성원별로 나누어서 한번 체크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첨자 선정 방법을 살펴보시면 이 물량 같은 경우에는 순위별 자격 요건이 있는데 1순위 같은 경우에는 입주자 청약 저축에 가입되고 1년이 경과돼야 되고요. 매월 납입 금액이 월 납입 12회 이상 납입한 분이 1순위로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분이 2순위로 청약 신청을 할 수가 있고 공공 분양이기 때문에 이 물량 같은 경우에는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저축 총액이 매월 최대 25만 원까지 인정을 해서 많은 분, 저축 총액이 많은 분으로 순차적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니까 이 부분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분양 일정을 한번 살펴보시면 사전 청약 당첨자는 10월 13일에서 14일, 그리고 기간 추첨 등 특별 공급은 10월 15일, 일반 공급은 10월 16일부터 10월 17일, 그리고 당첨자 발표일은 10월 30일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급 금액하고 제 생각을 좀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 A타입 같은 경우에는 3억대의 분양가라고 했는데 3억 8,700만원, 그리고 발코니 확장 비용은 600만원 정도가 되고요. 59 A타입하고 59 A-1 같은 경우에는 4억 1,500만원, 그리고 발코니 확장비는 690만원, 59 B타입 4억 1,200만원, 발코니 확장 금액은 600만원 정도에 책정이 됐습니다. 발코니 확장 비용은 그렇게 비싸지 않고요. 분양 가격 자체도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3억대 물량 같은 경우에는 정말 저렴하다고 보여지는데 입주 시점이 이제 2028년이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좀 긴 것이 단점이라고 볼 수가 있고, 이 물량 같은 경우에는 공공 분양이기 때문에 이제 납입 금액이 많은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하고 특별 공급의 물량이 많다는 것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가격이 저렴하지만 입지적으로 또 위치가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이 물량 같은 경우에 내 집 마련을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의 아파트 가격 너무나 부담되시는 분들이 관심을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상계동이나 중계동 쪽으로 직주 근접이 가능한 분들, 그리고 남양주 쪽에 직주 근접이 가능한 분들이라면 저렴한 가격이니까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체계적으로 개발이 되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추후에는 이 정도의 가격을 방어할 수 있을 것으로 제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이 물량 소개가 조금이라도 도움되신 분들이 있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